두 분 말씀, 이제 마지막 주제를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쭙자면, AI라든가 아니면 디지털이라든가, 이렇게 산업 환경은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작은 지역사회라든지 작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관계를 유지를 하고 협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영종도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범위 아니면 인사이트를 좀 넓혀주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방법이라든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지 의견을 한번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지 이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는 들었지만 그, 진로 탐색 관련해서 게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적성 또 진로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이제 초등학교나 뭐 아무튼 저학년 시기에 한번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굉장히 저는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돈은 충분히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지나고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또 특히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인 게 어떤 애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서 뭐 아는 것도 많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접근 기회가 많은데 어떤 애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접근 기회가 없는 애들은 정말 되게 학교와 동네와 집 요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뭘 해야 즐겁고 재미있고 지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그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뭐 디지털 교과서만 갖다가 보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애들이 다 디지털 뭐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기계 의존도만 또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디지털 교육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교육하고 교육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또 가장 괜찮은 아이디어가 바로 그거 진로를 찾기 위한 게임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우리 설창식 대표님께서 예전에 한번 언급해 주셨던 거 있으시니까 이제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시면. 최근에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후변화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산업에 적용을 시키기 위한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중앙정부에서 이 워딩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든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이제 전부 다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들. 하지만은 기후 문제를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는 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겪었던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산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며칠 전에 어느 아파트에 물이 그득하게 찼다. 뭐 이런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지역사회의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나 또 작게는 우리나라 안에서라도 아이들끼리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라든지 우리 지역사회만 이야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이해의 범위를 좀 넓히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해외 쪽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지금 기후 문제에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곳이 유럽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핀란드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들의 도시와 그 도시에 있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또 좀 더 기회가 된다라면 뭐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것들이죠.
어느 현상을 바라봤었을 때 기성세대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지금 현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들이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또 다른 상당히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이 그러한 능력을 아이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 중에서 아이들의 재능이라든지 잠재력을 빨리 우리가 발굴해 줄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고 또 생각의 범위를 넓혀 줄 수 있고 또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좀 쓴소리일 수도 있는데 많은 도시들을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행정이라든지 의회에 제안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었는데 그 행정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다니는 해외 연수 이런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같이 데려가라.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국가의 수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가의 벤치마킹을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그런 곳에 같이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기성세대들보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미래 세대들의 생각이 좀 더 프레시하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겠는가 그런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수용하고 이해하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은 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가짐 아니면 아이들의 시야, 생각하는 범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AI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지만 AI라고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창의력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뭐 공동체 사회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저께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는 그 당에서 이제 할 때 보니까 그 이제 국정과제 이제 결과 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꽂힌 게 그게 있더라고. 지역적으로 뭔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AI 시범 도시, 즉 그 에너지 친환경 그 환경 도시 그다음에 이제 컬처 요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는 좀 중심적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근데 우리 지역에 제일 우리가 좀 플랜을 잘 세워서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수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기업이랑 연관하거나 뭔가 이게 조금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미래 세대한테 줄 수 있는 거면 뭔가 기업이나 뭐 지역이 뭔가 이렇게 좀 그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신 대로 연수 프로그램에서 그 나라를 줄여서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제가 볼 땐 제가 만약에 용종구에 정말 그게 들어간다면 그런 걸 저는 무조건 제안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항상 제가 주민자치회 할 때 뭘 할 때 했지만 이 비용을 줄여서 우리 영종일동 어린이들한테 뭔가 해주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그걸 깨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식비나 우리가 뭐 먹는 비용을 줄여서 이거를 그러니까 세 번 할까 한 번만 해서 두 번은 그 아이들한테 뭔가 작은 거리를 열어주라고 얘기를 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게.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그분들한테 문제인 것 예, 같고 분명히 해야 되고 이건가는 계속 두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기업의 연관이 아니면 지금 도시, 뭐 시범도시나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어찌 보면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는 걸 희망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도시나 환경 도시나 이런 에너지 도시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도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좀 그거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내가. 예, 제가 어제 그 얘기 듣고 예. 과거에서부터 좀 유출을 해보면 그 지역사회라고 하는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행정과 의회는 예산을 내려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를 업무의 효율성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사회 환경이라든지 산업 환경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예산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것들도 제한적일 것이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재정을 확보하는 노력. 그것도 이제 리더십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지역사회만큼 도시만큼 많은 자원을 보유한 곳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영종도라는 것을 하나의 영종도라고 하는 기업으로 봤었을 때는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원이 있고요. 그럼 이러한 자산과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쉽게 익숙한 것이 관광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런 노력들로 해서 이제 재정 확보하는 것들도 재정을 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이제 정치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리더들의 뭐 역할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좀 너무 쓴소리에 가까운 부분들일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조금은 달리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님한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 재정의 문제도 항상 뭔가 뭐 이용해야 되고 뭐 재정도 뭐 이렇게 줄여야 되고 아니면 또 늘려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요즘 이렇게 뭐 포인트를 주는 것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 기부론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게 이제 페트병을 모으면 그게 이제 그 포인트로 주거든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걸어서 포인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가 이거를 솔직히 뭐 핑계인데 좀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 돈을 마련해서 이거를 만약에 아까 미래 세대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원래는 제가 이거 기부를 하고 싶었어요. 연말에 연탄 기부를 하든가 이런 의미를 두면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은 기부는 하고 싶고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있는 선에서 아니면 하고 싶은데 그 의미가 목적이 요즘 하도 제가 보니까 변질된 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쭈뼛쭈뼛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레기를 이런 페트병을 모으거나 저런 폐지를 모아서 아니 뭔가를 모아서 그 모아준 포인트로 기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나중에 기반이 되면 나중에 대응하고 난 거? 나름대로 그 좀 재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 선에서 알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연계를 해서 그 중국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하는데 지역마다 다 틀린 게 그 포인트 주는 게 다 틀리더라고. 예를 들면 저희는 하루에 300원이면 다른 지역은 2,000원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갭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면 또 다른 항상 저는 다른 제가 이거 김강우 의원님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걸 파헤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굉장히 큰 좀 왜냐면 지역 차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우리는 300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2,000원이면 1년이면 한 달에 6만 원이고 저희는 3,000원 300원이니까 9,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좀 왜냐면 지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좀 지역의 차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꼭 이걸 한번 꼭 제가 나중에 그게 제도권 안에 들어간다면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시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제 마무리하시죠. 마무리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 문제에 관해서 저는 자녀들을 둘을 키우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사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학교에서 어른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저는 우리 애들 문제보다는 다른 지역 문제에 뭐 열심히 뛰어다니느라고 오히려 그 교육에 무관심한 부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비춰지면은 방임인 거죠.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심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방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공교육을 이제 우리 교육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외국 선진국 독일이나 핀란드 같은 거에 비하면 많이 아직까지도 이제 저기 바꿔줘야 되는 것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 영종구가 된다면 기존의 어떤 국가 기반의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말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을 좀 새롭게 자율적으로 좀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심지어 저는 방학을 이제 한 달을 지나면서 느꼈던 거는 방학이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 이제 그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쉬는 의도로 만든 게 방학인데 요즘엔 오히려 방학이 그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음, 학교 가고 할 수 있고 부모들은 스트레스 덜 받고 집에서 이제 방학이라고 늦잠 자게 되고 휴대폰 만지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더 길러지기 쉬운 게 방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학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거를 방학을 없애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힐 거지만 그러면 이 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손을 놓고 부모들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좀 제공해주고 또 공동체의 그 활성화 방안으로 아이와 아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이제 좀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을 지역구 차원에서 시도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좀 이제 시작이 우리 불씨를 살려야지 자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관심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도 관심이고 두 번째 관심이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생각하니까요. 저도 좀 더 뭐 교육, 뭐 환경 요 관심을 좀 많이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생각을 할 때 어쨌든 아이들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예, 지역사회에서 이제 성인으로 접어드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한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해외 쪽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 기회를 잘 얻지를 못해서 자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것들이 이제 그 지역사회와 행정과 의회의 노력,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기성세대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일반화되어 있는 그 위에 있는 트럭에 태우는 것보다도 옆으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 뛰어서 가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문서화시키다라든지 기회가 되면은 또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닿지 않겠는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들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유튜브의 문제. 즉, 그 디지털 기기와 아이들과 부모들과의 삼각관계. 각 집마다 전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문제라든지, 이제 아이들의 학습 환경, 통학 환경,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른들의 입장에서 좀 강화시켜주고 변화시켜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또 부모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좀 더 건강한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지역 사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는 그 방향으로 주제를 잡아봤으면 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네, 지나갔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